안녕하세요. 팔자를 벗어납니다. 팔벗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분론 했었고요. 오늘은 반론, 무자론 들어가겠습니다. 반론, 무자론은 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반론, 무자론, 이 나무에 지금 그림에 보면 사진에 보면 나무가 밭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이 나쁠 때, 저 가을 겨울이 오면은 나무가 잎 떨어지고 모양새도 떨어지고 하지만 뿌리를 밭에 두고 있다면 그 나쁜 운만 가면, 지나가고 나면은 잎이 새로 자라나고 다시 성장을 하지만, 뿌리를 밭에 두고 있지 못하다면 좀 성장을 다시 시작하기에 상당히 좀 텀이 발생하고 조금 힘들다. 힘들다는 것이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힘들다. 이런 개념을 볼 때 우리가 반론, 무자론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영속성, 계속성, 지속성이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느냐, 아니면 좀 단절된 시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볼 때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묘가 저한테는 이제 편간이잖아요. 근데 이 편간이 뭐 일시에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밭이, 그러니까 재성이 이 지지에서 바로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가 제가 아마 이렇게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이 길로서의 관으로는 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임수는 이렇게 뭐 땅바닥이 비록 메말라 있지만 이 경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12운승상 그래도 약간의 이렇게 세력들은 오나 술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수가 도망을 안 가고 아직도 붙어 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쌤은 천간의 영향력을 한 5%, 지지는 한 95%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밭의 힘도, 그 인성의 힘도 땅바닥이 95%니까 세게 밀어줄 거고, 뭐 천간은 좀 약하게 밀어준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묘가 이제 정유년 같은 경우에 뭐 얼마 전에 정유년이었잖아요. 재재작년에 정유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정이 와가지고 임수를 묶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유식신이 와서 묘편간을 이렇게 충으로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한 5, 6개월 정도 요 관 일을, 관이 이제 이게 관이니까 뭐 대기업하고 손잡은 그런 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손나 버렸어요. 이 식신이 와가지고 그때 조그마한 공사 한 건 돼가지고 아예 이 머리 아픈 관 편관칠사는 손을 놔버리고 공사 현장에 가서 그냥 생노가다만 했습니다. 왜냐면 또 임수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내몰라라 해버렸던 그 시기가 정유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유년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사 다 끝나고 나니까 거의 12월에 준공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유년의 역할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임수가 또 살아나고 묘가 눌렀던 게 튀어 올라오니까 다시 또 관과 송잡은 그 대리점 일을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받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렇게 세운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경진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진년은 이 임수에 바친 경은 살아있잖아요. 이게 12년 성상에서 양지지 않습니까? 세력은 크지 않지만 좀 살아있고, 근데 이제 임수가 임묘를 하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뭐 일 때문에 소송이 걸렸어요. 예, 이 정제한테, 집사람한테. 회사로 소송을 안 걸고 대표자가 집사람으로 했으니까 집사람 쪽에 소송이 걸렸는데, 그때 우리가 소송을 다 이기고 스트레스는 임수가 받았지만 이런 이 임수의 인성인 식상이 있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스트레스는 좀 받았지만 그 기간이 짧았다. 근데 정유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절반, 한 6개월 정도 손 놔버렸다. 이런 형태로 관찰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사주를 제가 2019년 걸 안 뽑고 1969년,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옛날에 이제 직장 동료입니다.
같이 입사를 했죠. 같이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사주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사유가 조열합니다. 그죠? 오늘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운이 지금 현재 보면은 35세 병인 대운에 이 친구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28, 29, 이 친구가 29, 30살 때 그 대기업 부산지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그 IMF가 와가지고 막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서울로 가라 이래가지고 내는 서울 못 간다 하고 저는 그만두고 이 친구는 서울을 갔어요. 서울을 갈 때 그때 부산지사장님도 서울로 발령이 나가지고 같이 서울을 갔죠. 서울 가서 뭐 그리 얼마 안 있다가 지사장님하고 같이 독립을 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랬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됐답니다. 이 35세쯤에 올라가서 한 뭐 1, 2년, 2, 3년 있다가 나와서 회사를 차린 거죠. 그러면 뭐 정묘대원 말이나 병인대원 초쯤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100억, 200억 수주도 하고 이익도 뭐 한 30억, 40억씩 남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큰 거 하나 수주를 하고 뭐 수주 기념으로 이렇게 뭐 해외여행을 갔답니다. 해외여행을 따로 갔죠. 우리 친구는 뭐 중국으로 가고 지사장님은 동남아로 가고.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옛날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 쓰나미 온 거. 그때 지사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이 친구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죠. 그, 그래도 월이가 있어가지고 그 지사장님 사모님은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다행히 사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회사 뒷정리 다 해주고 프로젝트 수주 받았던 거 끝날 때까지 자기가 마무리 다 하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답니다. 도저히 뭐 그때 충격이 강했는지 자기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이 45세 을축대운 들어오기 전까지 거의 한 10년을 자기 말로는 그냥 놀았답니다. 그냥 막 프로골프 뭐 이런데 가담해가지고 칼럼 쓰고 막 골프나 치러 댕기고 이렇게 세월을 보냈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세월을 참 잘 보냈어요. 만약에 이 병인대운에 자기가 뭔가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이 화국에 거의 막 건강까지도 위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병인대운에 자기가 아예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다행히 잘 보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는 일단 사유주가 조우가 허물어져 있으니까 인성이 좀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좀 뭐 운도 지금 이제 이 화국을 돕는 쪽으로 가죠. 사진묘인. 그러니까 크게 공부는 못했어요. 뭐 전문대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사람 편재 경은 이쪽에 연애 뿌리가 있고 이게 욕지지 않습니까? 12분 청사 나름 이렇게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람은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온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집사람의 입장에 보면 이 병호 이게 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KT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병인대운에 그렇게 조금 이렇게 세월을 보내도 집사람이 애들 키우고 이렇게 잘 지낸 거죠. 이제 운이 바뀌고 45세 들어오니까 이제 일을 좀 시작을 했고 아마 이쯤에 경기도에 있는 그 조금 중견 규모의 그런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사 직함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올해가 51살이잖아요. 올해 초에 부산으로 자기가 부산시장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 해가지고 홀홀단신으로 부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애들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그러니까 경기도에 근무할 때도 자기가 집사람하고 애들하고는 떨어져 있었고 지금 부산으로 내려온 상태에서도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게 낫겠죠. 집사람하고 동거를 하면은 집사람이 요 안방에서 지금 절태지지 않습니까? 집사람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떨어지는 게 낫고 또 원국에 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 없이 살아라는 이 설계도입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둘째가 고등학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은 이렇게 애들이 성장할 때니까 좀 부딪히거든요. 떨어져 사는 게 좋은데 다행히 뭐 원국에 맞게 집사람하고 애들은 대구에서 살고 자기는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집사람하고 애들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건 잘하고 있다. 예, 그렇게 저도 말을 했고요. 딱 보니까 이게 병호 양인의 칼을 들고 있고 상당히 인성이 강하고 독립심, 투쟁심이 엄청 강하죠. 편인급제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급제가 오래 있으니까 이 급제를 뭐 이렇게 따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일단 지장간을 보면 되거든요. 오중기토 상관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관이 천간에 있으니까 뭐 현실적인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고 강한 영업력으로 쓰는 거죠. 영업 잘해요 진짜 완전히 영업 멋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편인인을 보면은 인이 지금 이제 역마성도 있고 뭐 이렇게 건설, 건축, 교육, 전기전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IT 쪽에 뭐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이런 쪽 역마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상관 영업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제유가 이제 연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이 이게 기인이지 않습니까? 병정해유니까 귀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쭉 이 가문이 아마 아버지 뭐 할아버지 때부터 공무원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탄탄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문이 좋다 하니까 맞다 우리는 뭐 공무원 가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이 귀인 가문인데 이 귀인을 자기가 땡겨 쓰려면 좀 원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얼굴을 찡그리면서 땡겨 쓰겠죠. 아무래도 영업이니까 이제 관공서나 이게 영업 들어가면은 아버지든 뭐 형님이든 좀 뭐 전화 한 통화 넣어도 이런 얘기도 할 건데 뭐 전화 한 통화 넣어주는 게 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다기보다도 조금 이렇게 얼굴 찡그리는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양새도 이렇게 원국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연월에 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젊은 시기에 이 친구 35세 우리가 그때 처음 만났을 때가 28, 29이니까 직장생활 대기업 직장생활이 짧았죠. 짧고 바로 나와서 이제 조그마한 회사 지사님 같이 이 하는 회사에 거의 뭐 투자자 형태로 같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직장 조직으로는 나가지 못했다. 이것도 사주 설계도대로 대충 이렇게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35세 이쯤에 자기가 일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45세 을축대원부터 경기도에 있는 그런 조금 이 경기도에 있는 그 업체가 그 작은 업체는 아니더라고요. 작은 업체는 아닌데 근데 대기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운에서 축자해 이런 식으로 이제 관운이 들어오니까 이게 천간으로 해서 이렇게 임기가 뜨면은 대기업인데 공직이나 이게 땅바닥으로 가 들어오니까 이 지방에 있는 이름은 없지만 세력은 있는 그 회사가 뭐 대기업 유지보수도 하고 이러니까 거의 뭐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그런 중견업체죠. 그런 회사에 45세 이쯤에 가담을 해가지고 지금 영업이사직 그 명함을 들고 그 경기도 서울권역에 영업을 하다가 올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거의 운대로 가죠. 자기 그 사주팔자대로 일단 45세 되니까 조우가 맞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활동성, 유용성을 가져간다니까 편인, 상관도 이제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운에서 다행히 관이 들어오니까 조직이 가담을 하고 뭐 돈도 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인묘는 뭐 외화 내빈 거의 뭐 돈벌이도 안 되고 생고생만 하고 조국가가 들어져 있으니까 다행히 자축대운은 엄대운이고 이게 유금이 자에서 장생을 하지 않습니까? 요는 지금 양지고 이거 시간이 갈수록 이 정제도 쉽게 하면은 뭐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 봉투도 많아질 거고 또 이사니까 또 인센티브 이 편제 이런 인센티브도 한 번씩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럼 재물적으로도 안정이 될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저축 이렇게 관운이 오니까 자식들, 수가 요 원국에서는 관이고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앞으로 뭐 건강하게 사회적 활동한다든지 하는데 큰 문제 없이 잘 될 거다. 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영업을 하는 거는 또 하나 이게 상관도 있지만 요 편재 있잖아요. 편재. 보통 천간에 떠 있는 재물은 내게 아니고 공공성으로 보거든요. 공공성 재물. 그러니까 상관 자기 강한 영업력으로 이 공공성에 있는 이 편재 돈을 땡겨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큰 재물은 니 거 아니니까 꼭 니가 수주를 해가지고 회사 몰래 니 돈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꼭 이 큰 돈을 회사로 집어넣었다가 그 놈이 요 정제 이 월급 재산으로 바뀌어서 니 주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안 그러면은 이 설계도에 안 맞으니까 탈이 난다. 아 그거는 뭐 자기가 그리 한다 하더라고요. 가오가 있지 뭐 째째하게 그러냐고. 네. 아무튼 간에 오늘 좀 멋진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고, 대충 요 설계도대로 힘들 때 힘들었고, 아 진짜 이 시기에는 좀 그런데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집사람 때문에. 예, 집사람이 기인에 또 뿌리를 두고 있고 해가지고 집사람 덕분에 이 시기를 잘 보낸 것 같다. 그리고 계략적으로 신수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 이 친구가 왜 경기도에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왔느냐. 지금 현재 이 해수가 유를 격각을 하지 않습니까? 연지 격각을 하면 변화 변동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유축 입장에서는 이 해가 뭡니까? 역마죠. 연지 격각의 역마. 이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영업해 볼 만큼 다 해먹었고, 그래서 부산으로 왔지 않았나 이리 싶습니다. 그리고 기해년에 정신적으로는 상관이고 현실적으로는 편관이니까, 이 상관은 또 자기가 강한 영업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업도 잘 될 거고, 편관이니까 관과 관계된 뭐 회사에 하고 관계된 일도 잘 될 거다. 이게 지금 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편인하고. 그러니까 이 편인의 기술력, 그 회사가 기술력 있는 회사로 보아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문서잖아요. 수주하게 되면 계약서 적잖아요. 그러니까 관하고 이 문서가 합을 하니까 올해는 상당히 실적도 올릴 거다 라고 제가 덕담을 했습니다. 안 올리면 어떡하죠? 그건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죠. 뭐. 열심히 안 한 거지 뭐. 아무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대충 이 원국에 설계된 대로 살고 있고, 대운의 흐름도 그렇다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버벅버벅 하는데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전화 뭐 한중에 전화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예, 우리 카페는 아주 좋은 카페입니다. 이런 카페입니다. 이런 카페. 부담 없이 자유롭게, 부담 없이 자유롭게, 부담 없이 자유롭게. 그래, 돈 들이지 말고 부마시암시로 재미나게 공부합시다. 다음 카페 사주자유통배는 역학의 대중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부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팔자를 벗어마였습니다.